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묵자의 사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에서 우리 교육과정상에 보면은 묵자가 동양 윤리 사상에 이제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교과서상에는요, 공자 얘기를 다룰 때 겸사겸사 이제 묵자나 한비자를 끼워서 참고 자료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우리 여기 인의 윤리랑 도덕적 심성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유교윤리 사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묵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밑에는 불교, 그 밑에는 도교, 그 밑에는 한국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자를 공자 이후에 끼워서 배우는 이유는 묵자의 사상이 공자를 비롯한 유교윤리 사상의 그런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부분이 있고, 비판자의 의견을 들어야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의견이 무엇인지를 좀 더 엄격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묵자의 이런 사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라든지 오늘날에 이제 의미하는 것들이 충분히 의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한번 다뤄보고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결정적으로 이 동양윤리 사상의 한 이제 부분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제 사회사상 파트에서는요, 이상사회라든지 평화사상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수능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묵자를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상가가 되겠네요. 자, 묵자를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으로써 자, 오늘의 목적은 육아사상도 이해하고 묵자 자체도 이해하고 사단원에 볼 내용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겸사겸사 한번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당신은 무언가를 절약하는 습관이 있나요? 뭔가를 절약하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절약하지 않는 그런 재화도 있을 것이에요. 자, 뭐든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왜 그것을 절약하느냐? 자, 묵자도요, 절약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자, 그는 누구인가? 자, 공자 바로 뒤에 세대 사람인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제 춘추 시대의 사람인 거죠. 공자가 마찬가지로 노나라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똑같은 노나라에서 공자와 또 공자랑은 아주 다른, 아주 이질적인 사상을 주장했던 묵자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왜 묵자? 왜 묵인가? 묵자의 본명이 묵적이라서 그렇다는 설도 있고요. 이 묵형, 몸에다가 글씨로 제명을 써놓는 형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요, 몸에다가 그걸 글씨로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받는 형벌은 아니겠죠? 자, 묵이라는 형벌을 받는 계층,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들 계층을 대변했기 때문이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묵자 본인이 그런 낮은 계층의 출신이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공 실력이 뛰어났다라는 뭐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온갖 설들이 가득합니다. 자, 같은 노나라 출생이면서 춘추시대 살았지만 진단과 대안은 정반대다. 같은 시대, 같은 사회 혼란을 바라보면서도 이제 공자, 묵자의 입장은 달랐던 거죠. 주나라를 계승하고자 했던 이제 공자와 달리 묵자는요, 주나라를 극복하고자 했고요. 주나라의 주공을 존경했지만 묵자는 나는 그보다 더 옛날 사람을 존경한다. 누구? 하나라의 우왕을 존경한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귀족적 신분 질서, 이제 주나라의 종법적인 혈연제도, 뭐 이런 식의 그 제도들을 이제 부활시키고자 했었던 그런 제도들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공자에 비해서 그러한 차별적인 거 안 된다.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상을 전개했던 묵자가 되겠습니다. 분별적인 사랑, 자, 존비 친수가 있는 친친의 사상이라고 했었죠. 뭐다? 인이라고 하는 인간들 간의 사랑의 마음을 누구에서 먼저 실천한다?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 내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실천을 해서 점점 확대시켜 나가자. 이게 바로 이제 공자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에 반해서 묵자는 애초에 부모나 형제나 차별하지 말자. 모두가 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 없는 사랑을 하자. 이런 점을 우리가 크게 한번 가이드라인을 삼고서 한번 가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가 보기에 군자는요, 즉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요, 의에 밝고 의로움에 밝아요. 반면에 소인은 뭐다? 이속의 발달, 이익과 손해 문제에 밝아요. 정의로움과 이익은요, 다른 겁니다. 정의로움과 이익의 문제가 충돌할 때 군자는 의로움을 선택하지만 소인은 이익을 선택합니다. 둘은 대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항상 정의로움과 그 이로움이 같이 가면 좋겠죠. 근데 아닌 경우가 꼭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군자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의와 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공자의 모습. 반면에 묵자는요, 인민의 이익이 곧 의로운 것이다. 인민에게 의로운 것이
정의로운 것이 바로 뭐다? 그것은 인민의 이익이다. 이익과 정의로움을 같은 걸로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나 혼자만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에요. 모든 인민의 전체 이익이 바로 의로움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애초에 전체에게 이로운 것인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의롭지 않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면 그것은 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의로움과 이익에 대한 두 사상가들의 전혀 다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주장에는 세 표준이 있다. 첫째, 그것의 근거. 둘째, 그것의 실증성. 셋째, 그것의 응용성이다. 즉 누가 무슨 주장을 했을 때 그 말이 설득력이고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실제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말이어야 돼요. 또 하나, 그 말이 응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응용성은 뭐다? 국가와 모든 인민의 이익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응용성이다. 즉, 저 사람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말이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묵자가 얘기하는 인민의 이익은 무엇이냐? 바로 인민의 부와 인구 증가. 인민이 잘 먹고, 잘 자고, 또 입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민의 기본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자, 반면에 인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들이죠. 인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인민의 인구가 줄어들게 만들고 인민이 옷을 더 못 입게 만들고 인민들이 배고프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다?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없애야 돼요. 이런 말 했다고 하네요. 옛날의 성왕은 전용, 아껴서 쓰는 것에 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소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에서 그치게 했다. 인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 재화의 소비를 성왕은 일절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무언가를 낭비하는 것은 무엇이다? 재화를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고 하여간 뭔가를 낭비하는 것은 인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다. 쓸데없는 곳에다가 낭비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껴서 잘 쓰면서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묵자의 기본적인 의견이 되겠네요. 자, 이게 예법의 문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나라의 예법, 주나라의 뭐 예를 들어 결혼의 예식, 뭐 장례식의 예식 막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예법에 대해서 자, 공자는요 극기복례를 주장했죠. 주례를 회복하고 주나라의 예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도덕을 바로 세워야 된다. 지금은 춘추시대 혼란이 일어난 이유는 주나라의 예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주나라의 예법을 다시 세움으로써 우리에게 도덕을 바로 세우자.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것에 비해서 묵자는 뭐다? 애초에 주나라의 예식이 인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다. 인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주례 버려야 된다. 주례는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낭비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봅시다. 절장과 단상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절장, 장례식 비용을 최소화해라. 단상, 장례 치르고 나서 그 상을 치르는 기간 그거를 최대한 짧게 해라. 왜? 후한 장례 때문에 재물이 낭비된대요. 장례식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가난해지는 거예요. 구상, 오랜치상, 3년상. 3년상이 뭐냐면요.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의 무덤 옆에서 3년 동안 이제 정말 그 아주 그 거친 집을 이제 짓고 거기서 불편하지만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3년 동안 지내면서 거친 음식을 먹고 거친 옷을 입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애도하는 3년의 기간을 바로 3년상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느냐?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최소 3년은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셔야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을 내가 잊지 않고 잘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효의 마음에서 온 바로 그런 예식이 되겠는데 자, 공자가 그 예전에 어느 제자가 공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3년상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공자가 말하는 거죠. 너 정말 그래도 괜찮아? 너의 마음이 상을 조금만 치러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은데요? 넌 그렇게 해라. 해서 제자가 가니까 그 제자에 대해서 야, 저 친구는 별로 인하지 않은 제자이구나. 무슨 말이냐? 공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인 인을 주장했고요. 인 중에서도 이제 부모에 대한 인인 바로 효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부모에 대한 정말 지극정성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은
3년상을 하고도 모자랄 것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공자에 비해서 묵자는 뭐다?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건 인민에게 이익이 안 돼요. 손해예요. 정의롭지가 않아요. 읽어봅시다. 1등 선비의 치상은 필히 부축을 받아야만 일어설 수 있고 지팡이를 짚어야만 걸음을 옮길 수 있을 상태로 3년을 계속한다. 그들의 주장을 본받고 그런 도를 실천하는 일은 왕공대인이 행한다면 반드시 아침 일찍 조회할 수 없을 것이고 농부가 행한다면 반드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농사일을 할 수 없을 것이고 후장은 애써 벌은 재물을 매장하는 것이요 짓이요 구상은 오랫도록 생업의 종사를 방해하는 짓이다. 임금이 정치인이 3년상 하고 와요. 힘들어서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부축을 받아야만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몸을 해치는 건데 정치할 수 있겠어요? 농부가 3년상 하고 와요.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힘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장례식 비싸게 치르는 것보다 재물을 돈을 땅에다 묻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오랜 상은 뭐다? 생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뉴스 기사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오조원 장례 거품의 원인은 지나친 의례주의. 예식에 대한 너무 과도한 생각이 돈을 너무 많이 쓰게 한다. 야, 이 상주는 봉 아니냐? 얼마 전 부친상을 당한 40대 회사원 B씨 장례 비용으로만 4천만 원 들어갔다. 자, 황망 중에 당한 일이라.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우리 부모님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실 거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는 걸 대비해서 이제 적금을 들어야지.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갑자기 당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장례식 비용을 갑자기 많이 지출하게 되었고요. B씨 같은 경우에는 뭐 4천만 원이나 쓰게 됐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묘지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4천만 원씩 들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다. 상을 당한 입장에서야 고인에 대한 생각 때문에 비용을 아끼는 일을 꺼리게 되는데, 야,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돈을 한 푼 아끼려고 그걸로 신경 쓰고 있고 그게 되겠냐? 그거 불효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업체들이 악용해서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 물론 실제로 바가지를 씌우는 건지 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묵자가 주장하기엔요, 너무 비싸다. 너무 돈 많이 쓴다. 사람 죽는 거 가지고 너무 돈 많이 쓰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묵자는. 왜냐? 그런 것은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실태 보고서 신혼집 1억 원? 요새는 뭐 1억 원 말도 안 되죠. 요새는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 구하려면요, 뭐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경기도권만 해도 장난 아닙니다. 3억, 5억, 7억 막 결혼하겠습니까? 자, 예식홀. 이거 예식홀 예식장 있죠? 이거 예식장 해봤자 2시간 정도 쓸 거거든요. 2시간에 1,000만 원? 뭡니까 이게? 장례식은 2박 3일에 4천만 원? 야, 이거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거 낭비 아니에요 혹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묵자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백성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고 백성들을 살찌우고 백성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술 있죠? 음악과 미술은 필요 없다. 비악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예술 활동은 그저 감동만 줘요. 여러분 음악 들으면요 뭐 쌀이 나오나요? 여러분 미술 작품 구경하면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뭐 옷이 갑자기 막 나타나나요? 아니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감동밖에 없습니다. 그걸 묵자가 보기에는 쓸모가 없다.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도대체 큰 종치고 북 두드리고 검은 곳하고 피리 불며 검문화 추고 있어도 인민의 의식의 재원은 마련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생각에는 반드시 불가능할 것 같다. 현재 대국이 소국을 공략하고 대가가 소가를 침범하며 강자가 약자를 강탈하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고 교활한 자가 우직한 자를 속이고 귀인이 천인을 업신여기고 외작 내란 자 도적대가 일제히 일어나도 제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도대체 큰 종치고 북 두드리고 검은 곳하고 비리 불며 검문화 추고 있어도 천하의 혼란은 다스려질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생각에는 반드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뭐 음악 연주하면은 세상이 평화로워지나요? 위아더 월드 노래 부르면은 춘추시대 끝나나요? 춤추고 막 예술 무용하고 있으면은 춘추시대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나요? 아니라는 입장이 바로 묵자 입장이 되겠네요. 도움 안 되는 거, 이런 거에 돈 좀 쓰지 마라. 백성들 배고프고 이런 거 못하게, 배고프지 않게 이런 거에 돈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어디 보자. 우리 콘서트홀 보시면은 자, 오케스트라 우리 관현악단이 합창단하고 같이 엄청난 그 연주를 한 것 같아요. 모차르트인가 베토벤인가 하여간 이거 막상 앞에서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야 내가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합창단원 한 명 한 명 한 명 악기 연주도 한 명 한 명 이 사람들 이분들 새로운 뭔가 옷을 만들거나 농사를 짓거나 재화를 생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음악을 위해서 온 시간을 투자합니다. 거대한 연주 하나 하려면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쉽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동안 쓰여진 돈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지만은 묵자는 필요 없다고 보았던 거죠. 묵자가 보기에 오케스트라, 물론 춘추시대 오케스트라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관현악단 연주 열심히 해봤자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게 바로 묵자다. 자,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 보세요. 자, 이거 프랑스에 있잖아요. 여러분, 프랑스의 절대 군주가 베르사유 궁전 만들면서 물론 지금은 베르사유 궁전 같은 이런 것들이 관광 명소로서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입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 이거 만들 당시의 군주들이 우리 프랑스의 후손들을 위해서 관광 명소로 돈을 많이 벌게끔 궁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자신의 그 명예욕, 내가 얼마나 훌륭한 군주인지 위대한 군주인지를 자랑하려고 자신의 그런 허영심이라고나 할까? 그런 걸 채우려고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백성들 이거 만들 돈이었으면요 백성들 배고프지 않았을걸요? 이런 거 자꾸 신경 쓰느라고 돈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왕조가 이제 교체된 거 아닙니까? 묵자는 그렇게 봤을 거예요. 자,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비용 1,000억 원. 야, 역시 미국은 스케일부터가 달라요. 자,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탱크, 전투기 등등 대규모 군사 장비로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 1,000억 원 썼다고 하네요. 야, 하루에 1,000억 원. 야, 미국에서도 이거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야? 야, 중국 애들은 열병식 저렇게 멋있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마음 때문에 하루에 1,000억 원을 쓴다? 1,000억 원이었으면은 의료보험 이거 얼마나 많이 충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거죠. 자, 우리 김정은 사치품 비용 마식령 스키 리조트 339억, 프린세스 95 마이 요트 45억에서 68억, 벤츠 S600 리무진 6에서 22억. 여러분,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요트 타면요 배고픈 북한의 인민들이 배 안 고프게 되나요? 김정은 위원장 스키 타고 벤츠 몰면요 인민들이 가난해서 해방이 되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묵자는 비판할 것이다. 자, 명품,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뭐 많죠?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에르메스 가방 아시죠? 에르메스 가방이 장인이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만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방의 원래 기능은 뭡니까? 물건을 옮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굳이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가방을 왜 매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서 만족해하고 그거 아니면 슬퍼하고 이거 완전 허영심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배고픈 인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데요? 라고 목자는 비판했을 것 같아요. 야,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막 시계 주렁주렁 이런 사치품들 목자는 싫어했을 것이다. 이분들 다 음악인들이거든요. 우리 래퍼들이죠. 래퍼들이 랩을 열심히 그 힙합을 노래를 정말 멋진 곡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뭐 그 노래들 나오면은 우리 인민들이 배고프면서 해방되나? 그 노래 나오면은 세계 전쟁 문제가 해결되나? 그 노래들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나? 아니라고 묵자는 주장할 것입니다. 자, 메시 계약서 4년간 7,500억 원. 여러분 메시 대단하잖아요, 그죠? 진짜 대단한 사람 맞는데 여러분 여러분 엄밀히 말해봅시다. 공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놀이 가지고 돈 이렇게 많이 쓴 거 괜찮아요? 페이커 연봉 50억 설 공개 못해. 공개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아무튼 많이 받아요. 비디오 게임, 여러분 컴퓨터 게임 하는 거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이거 말 되나요? 컴퓨터 게임하고 축구 공놀이 하면은 백성들이 이제 평화로워지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량이나 의복이나 그런 뭐 1차 산업의 생산물, 2차 산업의 생산물 이런 것처럼 필수적인 재화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 이분들이 고연봉을 받을 때 이거 괜찮냐?
이거 정말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묵자의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분들은 이제 각각 세계적으로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뭐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로 많이 받는 건 괜찮은 건가? 뭐 의문 제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해답이 뭡니까? 공자는요, 사회 혼란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있다고 봤으니까, 뭐야, 개인의 도덕을 회복해야겠죠? 도덕을 회복해야 돼. 어떻게 한다? 인을 통해서. 인을 예로 실천해서 극기복례의 군자가 되고, 뭐, 덕치하고, 대동사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묵자는 뭐다? 사회 혼란은 뭐 때문이다? 유학사상가들,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차별적인 사람들 때문이다. 존비 친소, 친친, 자기 기준으로 더 귀한 사람, 덜 귀한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니까 안 되는 거다. 분별적인 사랑,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분별적인 사랑 뭐다? 별상호 교상적.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요.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요. 우리 부모, 너네 부모, 우리 가족, 너네 가족, 우리 나라, 너네 나라. 이렇게 나누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뭐다? 인민에게는 크나큰 손해다. 부정의하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차별적인 사랑은 뭐다? 의롭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애를 해야 됩니다. 겸애, 차별 없이 더불어 사랑함을 해야 된다. 겸상애, 서로를 더불어 사랑하면 교상리,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서로의 이익이 된다. 이거 동시에 뭐죠? 서로에게 의로운 것이란 거예요.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내가 먼저 남의 부모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데 노력한다면 남이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보답하게 될 것이다. 어진 사람이 하는 일은 천하의 이로움을 찾아 일으키고 천하의 해로움을 없애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우리 부모, 너네 부모, 우리 가족, 너네 가족, 우리나라, 너네 나라를 나누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요. 모두가 서로를 동시에 동일하게 사랑한다면 싸울 일이 없다. 모든 사람이 남의 나라 위하기를 자기 나라 위하듯이 한다면 누가 자기 나라를 동원하여 남의 나라를 공략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겸해주의야말로 이 세상에 참으로 크나큰 이익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겸해는 곧 서로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은 곧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요. 그러므로 곧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면은 서로를 막 괴롭히고 막 폭력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전쟁 일으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전쟁은 뭐다? 전쟁이야말로 겸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천하의 큰 해악입니다. 전쟁이야말로 별애, 차별적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을 매우 싫어하죠. 자,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엄밀히 말해서 묵자가 말하는 전쟁을 배격한다는 것은 침략 전쟁을 배격하는 겁니다. 침략 전쟁. 자, 이 얘기는 이제 요거 읽고 나서 좀 더 해볼게요. 국가의 정치를 행하면서 인민의 재용을 박탈하고 인민의 이익을 망치는 정도가 이처럼 엄청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을 도모하는가? 승전의 명성을 따져보면 실제로 아무 쓸데가 없고 전리품을 따져보아도 막대한 손실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 공격 전쟁 때문에 망한 나라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시면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으로 보시면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석유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그게 이익일까요? 백성들은 그렇게 죽어나가고 백성들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익이라고? 실제로 아니면은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전쟁을 내세우기도 해요. 유럽에서도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을 하는데 이 나라가 저 나라의 왕위 계승에 개입을 하다가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켜요. 아니면은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일으켜요. 아니면은 상대방 나라의 식민지 경영을 방해하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 되겠죠. 이런 전쟁 뭐다? 지도자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전쟁 일으켰는데 명성, 야 전쟁에서 이겼다 대단하십니다. 막 훈장 주렁주렁 달고 어쩌란 말입니까? 백성들은 죽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낭비했는데 여러분 요새는 미사일 하나 쏘고 전투기 하나 띄우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항공모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묵자는 전쟁을 싫어한다.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침략 전쟁에 반대해서 자, 힘센 A나라가 힘약한 B나라를 침략해요. 그러면은 침략 당하는 나라로 지원을 갑니다. 자, 묵자의 그 집단이 그 일종의 종교 집단 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가지고 다 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B 나라를 도와줘요. 공격하는 나라의 공격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실제로 방어전을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방어 전쟁은 할 수 있어요. 침략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방어술에 능했고 비용 철학을 주장했는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랬던 이제 묵자인데 다른 사상가들이 보기에는 이런 겸해라는 말이 되게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이제 허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장자는 뭐라 했냐면요. 자, 그들은 남을 위해 제 몸이 초췌해도 돌보지 않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오로지 일만 한다. 종아리와 장단지 털이 난 자, 노동자가 아닌 자는 묵도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 자들은 우임금의 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천하에 둘도 없이 남을 사랑한 사람들로서 자기 몸이 마른 고목이 되도록 그만두지 않는 질박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이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겸해를 실천하려고 노동을 하고 그 방어 전쟁에 참여하고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순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그들은 몸이 야위어 죽도록 일만 한다. 그러면서도 노예 같은 노동을 천자의 지위와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천하를 온통 바다같이 평등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의 도일 뿐이다. 라고 비판하는 부분이 있네요. 장자, 순자는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자, 그 공묵이라고 해가지고 춘추시대에 그 유가처럼 많은 그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묵자에 대해서도 온갖 설이 난무하잖아요. 귀족 사회의 거부감 때문에 그럴까? 평등적인 이런 마인드 때문에? 아니면 실천하기 너무 어려웠지 않았을까? 묵자와 묵자 집단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절장, 뭐 단상, 뭐 비공, 겸해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실천했고 너무 고지식하게 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정 그 사람을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며 이러한 법도를 스스로 실행하는 것은 정녕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에 반대하는 일이 과연 인정에 맞는 이치겠는가? 묵자는 살아선 고생이요 죽어선 박장이어서 그의 도는 너무나 각박하여 사람을 근심하게 슬프게 만들고 실천에 옮기기 너무 어렵다. 인지상정과 상반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비록 묵자 자신은 감내할 수 있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못한다. 이거 너무 실천하기 어렵다. 야, 지금부터 음악 다 듣지 마. 다 필요 없어. 결혼식 무조건 돈 조금만 써. 장례식 이거 하지 마. 되겠습니까? 묵자는 실용에 막혀 형식의 가치를 몰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자, 심지어 맹자는 이렇게 비판해요. 묵자가 주장하는 겸해에는 자신의 애비가 없다. 아버지가 없대요. 애비 없는 놈. 군주도 없고 애비도 없는 무군무부한 것은 바로 금수, 짐승 같은 놈이다. 완전 전국시대식 패드립 아닙니까 이거 완전? 자, 묵자는 평등만을 알고 차등을 알지 못하며 순자는 차등을 좋아해요. 평등만 있고 차등이 없어서 정치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다.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걱정이 아니오. 오로지 묵자만의 걱정이고 지나친 생각이다. 묵자는 맨날 절약하고 아껴라 맨날 이것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맨날 어떻게 절약만 하고 아끼고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가난할 때는 아끼고 절약해야지. 근데 맨날 가난하고 그렇기만 하겠어요? 자, 무릇 군자가 장엄하고 화려한 수식이 없으면 백성을 하나로 통일할 수 없으며 부유한 재력이나 후한 태도가 없으면 백성을 관할할 수 없으며 강하고 위험 있지 아니하면 거칠고 난폭한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종을 울리고 북을 치고 피리를 불고 검은 고를 울려 귀를 만족시키고 묵자는요 이익이 안 되니까 음악하지 마라. 돈이 안 된다. 그거는 백성들 배고픈 거 해결 못 해준다. 그러나 순자가 보기엔 음악은 예술적인 것들은 예악은 나름의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서 위와 아래를 나눠주고 다스림을 더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묵자는 너무 편협한 관점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네요. 자, 지금까지 묵자 이야기를 한번 보았고요. 그 묵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공자의 사상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이후 4단원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